네, 반갑습니다. 저희 나연구소 우리 공저 프로젝트 이름이 리얼 시리즈고요. 이제 시편 이제 창업하고 나만의 우리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요.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이따가 함께 또 궁금한 것들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저희가 이렇게 같은 책에 이렇게 함께 작업을 한다는 거는 정말 귀한 인연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만난 인연이 있을 텐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필요한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났고 또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었었고 서로에게 이 최고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연이란 말이 이 사람 인자인 줄 알았는데 사람 인자가 아니고 이 원인 인자의 실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물론 좋은 사람도 있고 조금 나쁜 사람도 만날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그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좋든 싫든 다 우리의 어떤 성장과 행복에 이 도움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 잘 모르시잖아요. 뭐 간단한 제 소개인데요. 일단 저는 이 나연구소라는 이 사업체 1인 기업이죠. 대표이고 인생이 변하는 서점이라는 온라인 서점 출판사하고 또 제가 한국자회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20년 된 도서판등이라는 저희 출판사 이사 뭐 하는 일은 뭐 작가, 강사, 상담, 코칭, 컨설팅을 하고 있고 뭐 글 쓰고 책 내는 거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제 사업 모델은 뭐 자기 발견이죠. 사람들에게 조금 나를 찾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뭐 책 출판, 1인 기업 코칭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저도 뭐 어떤 직장 생활을 15년 정도 했었고 이렇게 1인 기업으로 사업한 지는 원래 3년 차가 되었네요. 직장 다닐 때 어떤 무자본 창업, 1인 기업 이런 거를 조금 눈을 떠가지고 다양한 공부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쩌다 보니까는 글을 엄청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썼네요. 제가 블로그 한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한 8,800개가 넘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글을 쓰다가 책을 쓰게 되면서 지금까지 뭐 개인 저서 한 2권, 공저 13권, 전자책을 한 100권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한 110, 오늘까지 7권의 책을 출판을 했고, 제 목표는 죽기 전까지 1000권의 책을 쓰는 게 목표이고요. 이 책 출판 일을 하면서 그동안 한 230분 넘는 이 초보 작가님들 뭐 공저나 전자책 통해서 이렇게 책 내고 작가 되고 네이버 인물 등록을 도와드렸고요. 제 목표는 1000명의 작가 배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거기 함께 이제 하시면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잉크리라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도 강의를 론칭했고 이렇게 뭐 다니 TV 유튜브도 출연했고 다양한 이런 뭐 외부 강의도 했었고요. 다양한 이렇게 유튜브 방송들에 많이 좀 출연을 했고 클래스 위에 책쓰기 강의 영상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 위치는 여기 도봉구 창동에 있고요. 여기 네이버에 나연구소 치시면은 사무실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언제 한번 지나가는 길에 오셔도 좋아요. 뭐 제 활동을 이렇게 네이버에 우경아 치시면요. 이렇게 메인에 인물 등록이 되어 있고 제 블로그랑 다 보실 수 있고요. 뭐 네이버 뷰에 보시면은 어떤 저에 대한 후기나 활동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금방 네, 감 잡으실 거예요. 유튜브도 하는데요. 인기는 별로 없어요. 뭐 구독자가 한 700명 정도 있는데 영상은 한 1300개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뭐든지 이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야. 글도 많이 써, 책도 많이 써서 많이 올려. 이렇게 뭔가를 생산하고 만드는 거를 되게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이게 강점이기도 하고요. 자, 저희 공저 이렇게 테마가 리얼 시리즈라는 테마인데요. 이제 리얼 시리즈라는 거는 제가 진행하는 우리 공저 출판 프로젝트의
브랜드이고 리얼이라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 기획 의도와 목적은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들에 어떤 리얼한 현실을 담는 것이 전체적인 큰 틀의 목표와 취지입니다. 자, 우리가 공동저서잖아요. 공동저서라는 거는 개인저서의 반대말이죠. 개인저서는 내가 혼자서 뭐 A4 한 100장 정도 원고를 써서 뭐 한 250에 300 정도 개인 출판을 책을 내는 거고, 이제 그럴 어쨌든 분량도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요즘 한 1,0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죠. 하지만 이 공동저서라는 것은 어떤 주제를 정해 놓고 여러 명의 작가님들이 공동으로 원고를 써서 함께 책을 내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개인 저서 대비 분량, 시간, 비용이 덜 든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책을 처음 내보시는 작가님들이 많이들 선호를 하죠. 그래서 보면 주변에 이렇게 한번 공동저서를 한번 통해서 한번 책을 내는 경험을 하신 분들 중에서 어쨌든 본인들의 목적에 의해서 또 개인 저서를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한번 써보면은 어떤 좀 자신감이나 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많이들 추천을 드려요. 자, 저희 일단 공저가 크게는 두 테마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속 해왔던 15인 공저가 있고요. 요거는 이미 7편까지는 다 책이 나왔고 지금 8, 9, 10편 거의 원고 마감돼서 곧 나올 예정이고 우리가 하는 거는 10편에 해당되고요. 저희가 이제 또 5인 공저를 최근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1편 이끌림이라는 책이 지난달에 책이 나왔고요. 지금 뭐 또 2편, 3편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저는 어쨌든 7장씩 15 쓰는 15인 공저가 있고 5명이서 25페이지 쓰는 5인 공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는. 이게 그동안 저희가 출판한 책들인데요. 뭐 밑에는 작가님들이고 뭐 잠깐 제목 말씀드리면은 내 직업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직업을 소개하는 거를 15명씩 두 권으로 책을 출판했는데요. 이 책은 감사하게도 나오자마자 네이버 자기계발 분야에서 베스트셀러에 바로 올랐던 그런 감사한 책이고요. 2편은 우리 엄마, 3편은 이런 취미 어때요? 4편은 우리는 1인 기업가다. 5편은 나는 이렇게 돈을 번다. 6편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7편은 사장이니까 희망이다. 다 이렇게 출판이 됐고요. 지금 8편, 9편, 8편은 우리는 강사다. 9편은 엄마보다 나로 살아가는 법. 요거 이제 곧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에 10편 지금 함께 할 거예요. 자, 이 10편의 기획 의도 이제 창업하고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인데요. 저는 우리처럼 이렇게 창업을 하고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의 그런 스토리를 담는 책을 출판하는 거고 목표는 크게 세 가지. 이제 우리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글을 쓰면서 내 어떤 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보고 정리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요. 또 책을 통해서 우리의 브랜드를 홍보할 거고 이 책을 보는 독자들은 우리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보겠죠. 그분들에겐 어떤 유익한 길잡이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함께 책을 쓸 겁니다. 자, 원고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면서 드릴 거고요. 일단은 제가 드린 샘플로 써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글자 포인트는 10포인트고, 행간은 160 다 세팅된 원고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페이지는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자기소개랑 목차가 들어가고, 나머지 6페이지에 각 목차당 한 장씩 해서 6페이지, 그 총 7페이지를 써주시면 되죠. 개인당 7페이지씩 원고를 통일 분량 맞출 거예요. 이따가 제가 문단 나누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우리가 목차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 목차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질문이라고 보시고 답을 하듯이 이렇게 편하게 내 경험과 이렇게 생각들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가이드라인 다 보셨잖아요. 일단은 뭐 창업하게 된 계기, 뭐 내가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뭐 직장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창업을 했는지 그런 스토리와 사연들 또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 어떻게 도전했는지 뭐 어떤 실무에서 경험을 쌓은 분도 계시고 공부를 하든 자격증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가 했던 것들 위주로 적어 주시면 되고 하다 보면은 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기와 힘든 상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또 사장은 내 브랜드의 소개, 내가 만든 브랜드는 이거이고, 이거 이름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일을 하는 거다. 전반적인 내 브랜드 이름에 대한 소개 넣어주시면 되고, 각각 하시는 분야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저는 책 출판 쪽이고, 아까 어떤 분은 뭐 외식 배달 사업 그런 쪽이잖아요. 그런 내 사업 분야에서 내가 하는 일의 어떤 비전과 전망 이런 것들 우리 업계를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마지막에는 이게 중요하죠. 어쨌든 우리가 책을 쓰는 목적은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건데 자, 뭐 20, 30대 젊으신 창업을 정말 하고 싶어 하고 준비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내가 뭐 얼마나 했던 창업을 하고 있고 했는 경험을 통해서 이 창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잘 끌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더라. 뭐 엄청 많게 적정에 따라 다룰 수 있지만은 뭐 마인드 컨트롤부터 해서 자기 관리, 뭐 업체 그런 뭐 제품에 대한 공부, 시장에 대한 분석, 직원 관리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메시지를 담아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목차들을 질문이라고 보시고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또 너무 또 잘 쓰려고 하면 또 글에 힘이 들어가니까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예, 힘을 좀 빼고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그리고 원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총 7장 이렇게 맞춰서 분량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빈 페이지 없이 그 오른쪽에 1페이지는 요거처럼 위에 제목 적어주시고 뭐 자기 이력이나 양력 같은 거 적어주시고 좀 자기 소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밑에 뭐 이메일 같은 거 넣어주시고 밑에는 목차 이렇게 자기 소개를 넣어주시면 돼. 이거 안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글 다시 보면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부분은. 하율이 잘 자. 맞아요. 어서 오세요. 자, 원고 가이드라인인데요. 그 말씀처럼 분량은 총 7페이지, 1페이지는 자기소개, 본문 6페이지 써주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저기 정희진 대표님은 높임말로 쓰셨는데 요즘에 대부분 책들은 그냥 낮춤말로 쓰거든요. 저는 뭐뭐 했습니다. 했어요가 아니라 나는 뭐뭐 했다. 이렇게 문장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모든 글쓰기 수업에서 많이들 말을 하는 건데 문장이 너무 길면은 보는 사람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길게 써도 이게 그 2줄 이내로 써주시면 좋아요. 최대한 문장은 짧게 써야지만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문장은 좀 끊어 써주시고 그러니까 원고를 다 쓰신 뒤에 이렇게 눈으로만 볼 때보다 내가 한번 이렇게 소리내어서 읽어보면은 조금 어색한 말들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다 써서 소리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뭐뭐의, 뭐뭐적, 뭐뭐것 이런 접속사들을 무심코 많이 쓰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글이 더 깔끔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문제의 해결도 그냥 문제 해결 더 깔끔하죠. 어떤 사회적 현상도 그냥 사회 현상 이런 식으로 그런 불필요한 접속사들은 빼주시면 좋고 우리가 또 무심코 어떤 중복된 표현들을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많다는 것과 사람들은 복수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복은 피해 주는 거죠.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모호한 표현보다는 이 확신에 탄 문장이 좋습니다. 뭐뭐 한 것 같다, 인 것 같다, 이런 표현보다는 뭐뭐 하다, 했다, 이다, 요런 느낌이죠. 그리고 뭐뭐 하였다보다 뭐뭐 했다, 뭐 직원을 채용하였다고 아니라 직원을 채용했다, 요런 식으로 문장을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주어와 서술어는 맞아야겠죠. 뭐 주어가 나는인데 뭐뭐 하다 이게 앞뒤가 주어와 서술어가 안 맞으면은 문장이 되게 어색하죠. 그 예를 들어 뭐 나는 시작했으면은 뭐뭐 한다 이렇게 주어와 끝에 들어가는 이 서술어가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듯이 써주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 뭐 되게 주관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큰 건물, 예뻤다 이런 것들은 되게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주관적일 수 있죠. 그냥 큰 건물이라는 것은 몇 층 높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다 이해가 빠르겠고, 예뻤다 이런 거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냥 예뻤다가 이를 설명해 주는 거죠. 뭐 그 여자는 뭐 키가 컸다, 눈이 컸다, 긴 생머리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면은 보는 사람이 더 이해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뭐뭐 하길 뭐뭐를 이런 표현들은 가급적이면은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냥 문장은 다 뭐뭐 한다 이렇게 맞춰주는 게 깔끔합니다. 자스트력도 진솔하게 써주시면 좋고요. 자, 원고를 다 쓰시면은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가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 원고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으면 우리가 오타나 띄어쓰기 규정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요거를 봐서 내 문장을 고치시면 좋아요. 태고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문장을 한번 가다듬어 주시면 스스로 글 쓰는 연습도 되고 내 원고를 태고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고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원고 보시면 이렇게 막 띄엄띄엄 쓰는 게 아니라 한 문단에 같은 문장은 쭉 이어서 이렇게 쭉쭉 써주시고 한 5줄 정도 쓰고 엔터 쳐서 이렇게 문단을 나눠 주시면 돼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야지 쓰는 사람도 뭔가 정리가 되면서 써지고 보는 사람도 읽기가 편해요. 그래서 문단을 이렇게 나누어서 원고를 써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목표가 오늘 2월 8일이잖아요. 2월 28일까지 다 일단 초고 원고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피드백까지 끝내고 이제 3월 달에 출판사에서 교정, 디자인, 편집 서로 또 이제 확인 작업을 거쳐서 일단은 4월 달에 책을 출판하는 게 지금 일단은 목표입니다. 저희 이제 단톡 공지 댓글에다가 나중에 책 나오면 책 받으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요 책 첫 페이지 이렇게 날개 보시면은 다 사진을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사진을 다 넣을 거니까는 프로필 사진 있으셔서 다 올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취합해서 다 출판사에 넘길 거니까요. 사진도 좀 없는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이게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뭐 나머지는 요거 글쓰기 특강인데 우리 왜 생산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제가 이 소비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기 책 부의 차선을 보고 깨달았는데 정말 모든 리더, 부자들, 행복한 사람들은 생산자들이 많더라고요. 정리하면은 이렇게 책을 보는 사람, 돈을 쓰는 사람은 소비자죠. 저희처럼 책을 쓰는 사람은 생산자가 되고 돈을 버는 사람이 됩니다. 또 옛날에는 뭐 되게 성장을 원해서 남이 쓴 책을 엄청 많이 봤는데 물론 책을 보는 것도 좋지만은 아무리 책을 많이 봐도 제가 원하는 성장과 변화가 되게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점이 바뀌어서 책을 쓰면서 정말 성장이 되게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그 책을 이제 보지 말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인생을 살면서 경험과 배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들을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글로 쓰고 책을 쓰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아웃풋 작업을 하는 거죠. 너무 이렇게 배우기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이렇게 너무 든 게 많은 사람들 행동을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풋과 아웃풋 균형을 맞추는 게 제일 좋고 중요하고 그 하나의 방법이 글을 쓰고 책을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저도 직장 다니면서 남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행복하지 않은 그런 내 모습을 만나서 힘들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매일 글을 쓰는 게 나를 아는 일이고 운을 사는 일이다." 요게 제가 17년 30 후반때 들어서 이때부터 제가 이 말을 듣고 매일 글을 쓰면서 많이 썼죠, 나를 알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인생이 정말 변하더라고요. 정말 미래가 불안하고 남이 시키는 일을 수동적으로 하던 직장인에서 지금은 행복하고 자유로운 1인 기업 사업가가 되었고 늘 남의 쓴 책만 보고 남이 강의만 듣던 어떤 소비자에서 지금은 제가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생산자가 되었었고, 글쓰기가 또 효과가 많아요. 뭐 마음 치유되고 명상도 되고, 그 옛날에는 제가 되게 마음이 어떤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글을 쓰면서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책을 쓰면서 인제 믿음이 바뀌었죠.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지금은 요런 메시지를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책 출판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 뭐 책 많이 보시겠지만 이제 내가 이제 지금 책을 쓴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그동안 독자의 눈이 아니라 작가의 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그냥 무심코 내가 보던 책들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제목을 짓고 왜 저렇게 표지를 하고 왜 저렇게 목차를 지었을까?' 점점 생각들이 이제 쓰는 방향으로 변화하죠. 그 '내가 살아온 경험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확장되면서 어떤 다 글의 소재로 보이는 그런 놀라운, 단순히 그 책을 한 권 내는 걸 넘어서 인생이 많이 생각이 확장되고 트이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굉장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어떤 성장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처음으로 책을 내고 작가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고요. 뭐 다 그런 내용들이고, 요거 이제 글쓰기와 책쓰기의 차이점만 조금 설명드릴게요. 재밌나요? 제 이야기가? 재밌죠? 일단은 요거 뭐 글쓰기와 책쓰기는 무엇이 다른가 요것만 좀 들어보시면은 책쓰기는 저런 거나 금방 감 잡으실 거예요. 우선은 뭐 차이점 전에 공통점이 있겠죠. 뭐 글쓰기와 책쓰기의 공통점, 일단은 뭐 마음먹으면 누구나 다 쓸 수 있죠. 마음을 먹냐 안 먹냐의 차이고, 우리 요번에 역행자 책에서도 많이 글쓰기 효과를 많이 강조했잖아요. 정말 글을 많이 써 보면은 어떤 우리의 원하는 성장과 변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쓰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당연한 얘기지만 많이 쓰면은 솜씨가 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잘 쓰면은 어떤 수익화, 우리가 바라는 콘텐츠 브랜딩이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공통점이고요. 자, 이제는 차이점이죠. 뭐 일반적인 글쓰기는 정말 그냥 편하게 막 쓰면 되죠. 뭐 나를 위해 쓰든 기록을 하든 경험을 담든 뭐 자랑을 하든 쓰면 되는데, 우리가 책이라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는 우리의 책을 돈을 주고 또 귀한 시간을 들여서 볼 겁니다. 그 중요한 게 우리가 사업도 내 사업이 누구를 위해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위해 뭘 전달하는가, 상품과 서비스가 되겠죠. 책은 마찬가지예요. 과연 내가 쓰고자 하는 책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달할 것인가, 그 누구에게가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독자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책은 정말 창업을 한번 해 보고 싶은 사람들,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 두려운데 '저게 뭐지?' 이런 사람이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쓰면은 그게 맞는 글이 또 써지실 거고요. 자, 다음은 인제 목적이죠. 여러분들이 인제 목적을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글쓰기는 그게 목적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튼 책을 쓴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를 내야겠죠. '내가 지금 이 책을 왜 쓰려고 하는가.' 뭐 내가 평소에 쓰고 싶었던, 누구 때문에 억지로 썼든 간에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이 책을 쓰면서 뭐 그동안 내가 이 창업하면서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내 사업을 명확하게 홍보하기 위함인지, 이런 것들 서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은 또 그에 맞는 글들이 써지실 거예요. 자, 다음은 책을 보는 독자의 이득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글은 이걸 돈을 받고 판매하지 않지만, 우리는 아무튼 우리 책을 보는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들여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득을 줘야죠. 그래서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책을 보는 독자들은 내 글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요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글을 써 주시면은 좋고요.
그리고 뭐 우리 일반적인 글쓰기는 뭐 그렇게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책 쓰기는 조금 방법들을 전략들을 구상해 봐야 되는 거죠. 기획하고 구상하고 컨셉을 잡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그런 것도 다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요 틀에 맞춰서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이미 그런 것들은 다 끝난 상태에서 참가를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책을 쓴다는 거에는 요런 것들이 필요하다. 요렇게 좀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뭐 글쓰기는 크게 뭐 분량이 중요하지 않지만 인제 책 쓰기는 분량이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에 내가 단독으로 쓰는 개인 저술 쓴다고 하면은 보통 A4 용지 한 100장 내외 정도 일반적으로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공저는 지금 7 장이라는 이런 양식이 세팅이 돼 있죠. 그래서 분량도 중요하다. 이 정도만 쪼끔 글쓰기와 차이가 있다는 걸 인지해 두시면은 쪼끔 도움 되실 거고요. 뭐 글을 쓰면은 좋은 점들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은 힘들기도 하겠지만은 내 어떤 생각들이 정리가 막 되죠. 그래서 글쓰기는 정말 최고의 자기 계발이 되고요. 또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내 안의 글을 밖으로 꺼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많이 쓰면은 정말 어떤 우리의 힘든 마음이나 감정들이 정화되고 치유되고 해소가 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글쓰기는 제가 느끼기에 최고의 명상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나와 소통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뭐 글쓰기는 아무튼 나를 돌아보는 행동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누구인지 좀 알아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정말 최고의 자기 계발이 되죠. 그리고 많이 쓰다 보면은 우리가 표현력과 어떤 언변도 자연스럽게 늘고요. 또 내 글을 나를 좋아하는 팬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점들이 많이 있죠. 자, 그 책을 쓰면 좋은 점들이 또 많죠. 어쨌든 내가 그 어려운 책을 썼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과 성취감, 자신감들이 올라가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네가 책을 다 썼냐. 대단하구나.' 이런 시선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뭐 책까지 쓴 사람이네. 뭔가 전문가네.' 요런 인식을 주게 되죠. 그리고 정말 어떤 내 브랜드와 콘텐츠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온라인상에 어쨌든 우리의 이름이나 내 노출되기 때문에 내가 쉴 때나 내가 놀 때에도 우리의 나란 사람의 회사, 브랜드, 상품 등을 홍보해 주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수익화할 수 있다. 뭐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책 판매 수입 그런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어떤 뭐 외부에서 강의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개인 코칭을 컨설팅 하든 요런 것들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수익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쓰면 좋죠. 그래서 뭐 우리가 좋은 글과 유익한 책의 특징은 당연히 어떤 사람들에게 공감, 위로, 울림, 편안함 등을 줘야 되죠. 자신감을 줘야 되고 유익한 정보를 줘야 되고 또 몰랐던 거를 알게 된 그런 깨달음을 주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 한 건 제일 좋은 글과책은 그냥 단순히 보고 좋았다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거죠. 어떤 독자가 창업을 꿈꾸는 우리 독자가 우리 백이훈 작가님이나 우리 정혜진 작가님의 글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네.' 이런 자신감 얻어서 뭐 창업해가 성공을 한다면은 정말 그마다 보람 기쁜 일은 없겠죠. 예, 행동을 하게 이끌어내는 게 제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제일 좋은 콘텐츠는 우리가 평소에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뭐 "배 대표님 그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잘할 수 있죠?" 이런 질문들이 또 나만의 콘텐츠가 되고 그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겠죠. 그게 나는 내가 아니까 일반적이지만은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어떤 정보와 자료와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런 거 다 책 쓰고 강의하고 영상 찍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저한테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겠죠. "어떻게 하면 책 낼 수 있나요? 전자책은 어떻게 써요? 이런 게 무언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니까 저는 이걸 계속 글을 쓰고 강의하고 콘텐츠로 만들면은 되겠죠. 여러분이 자주 받는 그런 질문 속에 어떤 여러분의 다 콘텐츠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계속 책을 많이 쓰고 여러분들이 책을 써야 되는 이유인데요.
또 뭐 정말 책을 쓰면 나를 알 수 있고 성장하는 기분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살아온 인생과 추억들을 기록해야죠. 정말 우리가 죽었을 때 이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없으면은 뭐 우리가 살아갔다는 그런 세상에 남는 게 없잖아요. 정말 책을 남겨야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책을 남겨야죠. 그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어떤 배움과 지식들을 뭐 정리해 봐야 되죠. 그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정화 치유하고 또 자신감, 성취감, 그리고 외적인 이유는 뭐 우리가 살면서 어떤 배운 경험과 지혜들을 우리 자식들,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될 게 우리 같은 지성인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시간의 힘과 파급력 또 내 브랜드와 콘텐츠를 알리기 위해서 또 내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신뢰성, 전문성을 주기 위해서 요런 것들이 또 우리가 글을 쓰고 여러분들이 책을 써야 하는 이유